당신은 요즘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진 않으신가요?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별일 아닌데 짜증이 나고 밤잠은 설쳐지고 일상도 지치는 느낌. 혹시 남성 갱년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가 무슨 갱년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남성도 호르몬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40대 후반부터 빠르면 30대 후반에도 시작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나이 들수록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죠. 20대 시절의 호르몬 수치를 100이라면 50대 이후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가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뚜렷한 증상 없이 일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기력, 우울감은 물론 관계 문제, 심혈관 질환까지. 그럼 지금부터 남성 갱년기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남성 갱년기는 LOH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LOH 즉 Late Minus Onset Hypogon ADISM. 우리말로는 지연성 성성 기능 저하증입니다. 이 말 자체가 어렵고 낯설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모른 채 지나갑니다.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무기력, 짜증, 불면, 우울감. 일을 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아집니다. 둘째는 신체적인 변화. 근육이 줄고 배가 나오고 기력이 떨어지고 운동에도 회복이 느립니다. 셋째는 성기능 변화입니다. 성욕이 줄고 발기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스스로 갱년기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요즘 좀 힘들다, 사는 게 재미없다 정도로 생각하죠.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이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주변 시선이 따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성 갱년기는 감춰지고 맙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 갱년기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고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다 보면 결국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중 일부는 호르몬 저하가 함께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골밀도도 감소해 골다공증 위험도 증가합니다. 남성도 골다공증 걸릴 수 있을까? 네,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남성은 뼈 검사를 받을 기회도 적고 본인도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남성 갱년기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 체력, 성기능, 혈관 건강, 심지어 뼈까지.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혹은 내가 나약한가? 정신력이 약해졌나라고 자책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지만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게 갱년기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단하냐고요? 병원에서 간단한 문진과 혈액 검사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고 동시에 증상이 있다면 남성 갱년기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8nmol 이하이면 치료가 권고되고 128 사이인 경우는 증상에 따라 고려하게 됩니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험 적용 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참지 마시고 증상이 의심된다면 꼭 진료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갱년기를 어떻게 예방하고 실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남성 갱년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갱년기는 그냥 참는 거라 생각합니다. 약을 먹는 건 과한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먼저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생활 습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남성 갱년기를 이기려면 좋은 수면 환경이 우선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무리한 유산소보다는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이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3회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체 근육을 키우면 전신 에너지 수준도 올라갑니다. 하체가 튼튼하면 자신감도 커지고 체력도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체지방을 줄이는 것입니다. 복부 비만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뱃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식습관입니다.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도 좋습니다. 콩, 두부, 달걀, 견과류, 연어, 참치, 닭 가슴살 등 다양한 단백질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연과 마그네슘도 꼭 챙겨야 합니다. 이들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굴, 호박씨, 시금치, 브로콜리 등 자연식품에서 섭취하세요. 또한 설탕과 트랜스 지방,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치료 방법을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치료법은 호르몬 보충입니다.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 또는 TRT라고 부릅니다. 테스타스터론 리플레이스먼트 세러피.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약물 형태는 다양합니다. 주사, 패치, 겔, 알약 등.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근육 주사입니다. 12주에 한 번 맞는 방식과 한 달 간격으로 맞는 장기형이 있습니다. 겔 타입은 매일 피부에 바르며 피부 흡수를 통해 약물이 전달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환자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TRT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이력이 있거나 심한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 주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TRT는 맞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TRT 말고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특히 부신 기능이 약해져 성호르몬 생성이 줄어듭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이런 작은 실천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교류, 가족과의 대화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는 한방치료도 보완요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약, 침치료, 약침 등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한의사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갱년기를 병이나 약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생애 주기입니다. 문제는 그 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지나느냐입니다. 혼자서 참지 마세요. 혼자라 느끼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 자녀, 가족은 당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진단,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필요한 치료까지 더해지면 갱년기는 극복 가능한 변화가 됩니다. 이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 시기를 받아들이세요. 중년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청춘의 시작입니다. 갱년기를 지혜롭게 지나간 남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진작 병원 갈걸. 말을 꺼냈더니 오히려 가족이 더 안심하더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갱년기와 부부 관계의 변화에 대해 다룹니다.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는 소통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갱년기란 몸이 아니라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부부 관계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시기를 겪습니다. 말수가 줄고 감정은 상하고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갱년기는 단지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성 갱년기는 말이 없어지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속으로만 삼키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괜히 짜증이 난다. 아내가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내의 작은 말에도 반응이 과해집니다. 불쑥 짜증을 내거나 혹은 완전히 침묵하기도 합니다. 반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예전엔 다정했던 사람이 말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래? 요즘 너무 무심한 거 아냐? 이런 말들이 오가지만 대답은 시큰둥하거나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점점 감정의 고립이 시작됩니다. 남성 갱년기는 성욕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성적 관심이 줄어듭니다. 성생활 횟수도 감소하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이 변화는 부부 사이에서 말 못할 벽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그걸 못해? 자존심 상해. 그냥 모른 척하거나 슬쩍 피하려 듭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는 오해하게 됩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혹시 바람 피우는 건가? 오해와 침묵 그리고 단절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는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몸의 변화, 뇌의 변화, 감정의 변화입니다. 의도나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은 이유 없이 흔들립니다. 예전과 달리 쉽게 짜증이 나고 아무 일도 아닌데 허무하거나 슬퍼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갱년기엔 소통조차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롭게 들리고 내 말은 왜곡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가 서로 참느라 더 멀어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솔직한 공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용기입니다. 요즘 내가 좀 예민한 것 같아.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시작하는 한마디가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왜 그래? 그게 뭐 대수야? 대신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까? 이런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부부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갱년기를 잘 넘긴 부부들은 이 시기를 통해 더 단단해졌다고 말합니다. 성생활의 변화도 열린 마음으로 다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횟수나 성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입니다. 포옹이나 손잡기, 눈 마주침만으로도 정서적 친밀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필요하다면 함께 병원을 찾고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호르몬 치료나 심리 상담은 부부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산책하기, 커피 한잔하기, 예전 추억 이야기 나누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적으로 두지 않는 겁니다. 갱년기는 서로가 함께 겪는 변화이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 참기보다는 함께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갱년기와 함께 나타나는 우울감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별일 없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다면 몸은 멀쩡한데?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그건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성 갱년기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은 여성에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남성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이 줄면서 기분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기능에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과도 연결됩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기분 자체가 쉽게 가라앉게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일이 재미없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이건 게으르거나 나약한 게 아닙니다. 뇌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 우울증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성 우울증은 눈물로 표현된다면 남성 우울증은 분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짜증, 분노, 냉소, 침묵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울증이라고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그냥 성격이 변했나? 예민해졌나? 하고 넘기게 됩니다. 실제로 남성 우울증은 진단율이 낮고 치료 시기도 여성보다 훨씬 늦습니다. 하지만 방치되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업무, 인간관계, 가족 건강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심할 경우 불면증, 식욕 변화, 알코올 의존,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남성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선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의심해 보세요. 이유 없이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기분이 자주 가라앉는다. 짜증이 늘고 말이 줄었다. 가족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일에 의욕이 없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 술이 부쩍 늘었다. 예전처럼 웃기 어렵다.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증상들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닙니다.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고요? 첫째는 인지하기입니다. 우울감을 병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동안 남자니까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참는 게 답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세요.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내과에서도 우울척도 검사를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함께 확인하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이야기하기입니다.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두지 마세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지금 상태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는 움직이기입니다. 운동은 우울증 치료의 핵심입니다.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걷기,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넷째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드는 것. 규칙적인 생활이 감정의 진폭을 줄여줍니다. 다섯째는 자기돌봄입니다. 맛있는 것 먹기, 좋아하는 책 읽기, 혼자 여행 가기, 햇볕 쬐기.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우울제는 뇌의 화학물질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동반된다면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운동, 수면, 식사, 대화. 모든 요소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이 느껴질수록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왜 이러지? 내가 약해진 건가? 이런 생각은 오히려 우울을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당신은 잘 견디고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갱년기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간과되기 쉬운 전립선 비대증, 갱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갱년기를 단지 기분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갱년기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기관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위치한 남성 생식기관의 일부입니다. 정액 일부를 만들어 정자 이동을 도와줍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서서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 부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소변을 보고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갱년기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전립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전립선 조직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배뇨 문제가 생깁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성기능 저하와도 연관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부 관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기력감과 우울감까지 함께 찾아오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줄기가 약해졌다면, 소변을 봐도 남은 느낌이 든다면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비뇨의학과 진료로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시술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갱년기와 혈관의 관계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 혈관의 탄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혈압이 오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흔들립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높아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다면 꼭 병원에 가세요. 갱년기 이후의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합니다. 그러니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갱년기에 필요한 검사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중성지방 수치와 심전도 검사도 중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혈관 상태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갱년기 남성에게 흔한 질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대사증후군은 심장과 뇌혈관의 큰 위험 요소입니다. 즉 갱년기는 전립선과 혈관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호르몬 저하로 전립선이 커지고 혈관은 더 굳어집니다. 이 변화가 계속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미리 점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변화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관리하면 갱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인생의 후반전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남성 갱년기는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삶의 연결선이기도 합니다. 전립선, 심혈관, 호르몬, 서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전체 균형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점검하고 필요한 치료는 받으세요.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갱년기 호르몬 저하, 전립선 변화, 혈관 변화, 결과 전립선 비대증,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옵니다.
참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자신을 돌보는 게 가족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건강의 우선순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